야, 또 리플 갖고 우라우라 떠드네. 한 달 동안 약세라고? 그래, 단기 차트 보면 떨어진 건 맞아. 근데 그게 리플에 대한 본질을 흔드는 거냐? 아니지.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오를 때 혼자 빠졌다고? 그건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바뀐 거지 리플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야. 리플은 시총 3위야. 알트코인 중에서도 대장이지. SEC 소송도 끝났고 이제 제도권 진입만 남았어. 근데 뭐 이따구로 남기고 그래. 리플 국제송금 퇴출 위기? 너나 퇴출해 이 자식아.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리플이 위협을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랑 1대1로 맞추는 토큰일 뿐이야. 손은 네트워크 자체를 가진 게 아니라고. 반면 리플은 ODL이라는 실제 결제 인프라를 전 세계 은행, 금융사랑 이미 연결해 놨어. 수초 안에 끝나는 초고속 결제망을 가지고 있다고. 스테이블 코인이 브릿지 통화를 대체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 포장지일 뿐이고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근본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또 ETF 얘기 나오네. SEC가 60일 연기했다고 호들갑들인데 이건 그냥 절차상 당연한 거다. 게다가 이번 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10월에는 무조건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 만약 승인이 되면 기간 자금에 대한 규제된 루트로 리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순간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커질 거야. 승인 안 되더라도 리플은 이미 미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왔고 RLUSD 제도권 스테이블콘에 대해서 시장까지 들어오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ETF에 대한 연기 소식에 따라서 지금 이제 리플 코인이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많은 이런 보유하시는 분들 리플 코인을 또 홀드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ETF에 대한 일정이 지금 이제 연기가 되면서 리플 코인에 대한 하락이 좀 반영이 되었죠. 미국 SEC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 SEC에서 주요 기관들에 대한 스파 리플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이 모두 다 지금 현재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연기는 절차적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실망감을 주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실망감을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글로벌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5년 안에는 XRP 리플 코인이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 지금 이제 몇 프로까지 보고 있다. 95%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좀 낙관적인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 법원에 대한 리플 소송 마무리와 그리고 미국 내 은행 라이선스 승인 여부가 리플에 대한 기간 접근성 그리고 신뢰에 대한 시장 신뢰에 대한 중요한 영향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스위프트예요. 스위프트. 지금 현재 기존 은행에 대한 통신망 스위프트에서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다. 리플 쪽으로 지금 현재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스위프트에 대한 경쟁 그리고 리플이 추진 중인 상품이나 솔루션에 대한 상용성 속도가 향후 핵심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라 또 웃기는 소리 나오고 있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리플이 위험받는다느니 리플의 역할이 줄어드느니 근데 현실은 뭐다. 리플이 아예 자기 손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먹어버리고 있잖아. 일본 최대 금융 대기업 어디야? SBI 홀딩스랑 손잡고 RLUSD를 일본 시장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어. 출시 시점도 딱 2020년 1분기다. 이게 그냥 뉴스가 아니야. 금융이 강국이라고 규제 엄격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들어간다라는 게 모든 시장에 대해서 리플이 어떻게 되겠다, 독식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아. 리플이 내놓는 RLUSD는 그냥 가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야. 미국 달러 완전 담보용 규제 준수형 모델이라는 거야. 이게 뭔 뜻이냐?
테더 같은 반쯤 신뢰이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급이 다르다라는 거지. 게다가 일본 금융계 핵심 인물들 SBI 트위시 트레이드 그리고 CEO 곤도 토모히코가 직접 말했어. RLUSD는 일본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성과 편의성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그냥 새 코인 하나 들어온다 수준이 아니라 금융 디지털화 핵심 단계라는 거지. 그만큼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한 힘이 어떻게 되고 있다. 상상 초월하면서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리플 측도 딱 잘라 말했어. RLUSD는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환영도를 폭발적으로 키울 것이고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이게 바로 리플의 전략이지. 위험받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리플이 직접 쥐고 있는다라는 거지. 아직도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위협받는다? 웃기고 있네. 현실 좀 보라고. 리플은 이미 RLUSD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내놨고 그게 지금 시총 한 달 만에 26% 이상 폭등을 했어. 이게 위협받는 코인인가? 아니면은 성장하는 코인인가? 직접 답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리고 보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도 똑같은 논리에 시달려. 준비금 관리 불투명해. 제3자 수탁 기간도 안 쓰고 그냥 자기 맘대로 굴린다라는 거. 이 문제를 누가 지적했냐? 바로 리플 XRP 옹호 변호사 빌 모건이 직접 말을 했어. 그는 분명히 말했어. 테더는 독립적인 수탁 기간을 쓰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리플 RLUSD는 BNY 멜론이라는 글로벌 금융기관에 준비금을 맡겨서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테더가 미국 시장의 진출을 위해 백악관 출신 인사까지 데려와도 기본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계속 불안한 요소야. 반대로 리플은 어때? 규제 준수, 투명성, 제도권, 금융기관과에 대한 파트너십으로 확실하게 신뢰를 쌓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RLUSD는 그냥 출시한 게 아니야. OCC 규제 환경 변화까지 맞물려서 미국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회사랑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 리플은 이미 은행 라이선스까지 신청을 했지. 앞으로 RLUSD가 은행권과 본격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한마디로 정리해줄게.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는 건 리플 코인만 아니라 오히려 테더다. RLUSD는 투명성과 규제권 파트너십으로 인지를 넓히고 지금 현재 리플은 여전히 리플 생태계라는 핵심 통화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어. 즉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코인과 XRP 두 마리에 대한 토끼를 같이 잡는 중이야. 그걸 두고 무슨 위협을 하니 무슨 약세 타령이니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요즘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리플은 오히려 새로운 분기점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최근 CME 데이터를 보면 리플 선물 상품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출시 5주년을 맞은 시점에 누적 계약 수가 25만 건, 거래 규모가 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달러 저항선 돌파 여부예요. 단기적으로 3.04달러와 3.25달러 구간에 대한 강한 저항을 작용하고 있고 반대로 2.75달러와 2.50달러가 주요 지지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 리플 3달러 위로 올라서서 반등할지 아니면 다시 2.5달러까지 조정받을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ACD 지표 같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강해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기간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결국 단기 흐름은 변동성이 크더라도 큰 그림에서 리플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3달러 돌파가 관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간 수요 확대와 RLUSD 같은 신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업이 리플에 대한 성장 동력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